월요일에 건강한 식탁,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향신료 얘기를 좀 해보자고. 거기에 자주 사용되는 허브. 네. 예. 향채소.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허브 하면 어떤 게 딱 떠오르십니까? 허브. 네. 뭐 우리나라 거로 치면은 뭐 깻잎? 깻잎, 그죠. 예. 한국의 바질이라고 얘기하는 예. 깻잎. 깻잎은 쌈 싸 드시고 주로. 그렇죠. 근데 일단 허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약용으로 쓰이던 채소, 식물들을 이야기하는 데서 비롯된 건데 그렇군요. 그것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효능이 있겠죠. 예.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머리 아플 때 민트 이렇게 부셔가지고 코에 대고 있으면 좀 괜찮아진다. 뭐 왜 무슨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어떤 채소를 그렇죠. 뭐 베개맡에 두고 자면은 뭐 눈이 뭐 어떻게 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런 이게 것들이 다 약용이었군요. 허브예요. 그래서 약용 식물을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대부분의 이 약용 식물들이 향이 있잖아요. 예, 향이 강하죠. 네, 강하고 독특한 그 향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어떠한 효능이 있다. 그래서 효능이랑 연결이 된 약용 식물들을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뿌리 깊은 허브의 원산지라는 증거가 있는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뭐죠? 우리나라가 곰이 쑥을 먹고 인간이 되는 이런 인간이 되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허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쑥. 네. 쑥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한 허브 축에 속하는 약이죠, 거죠. 거의. 그렇죠. 쑥으로 우리가 뭐 찜질도 하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게 쑥은 입증이 되어 있지만 맞아요. 뭐 재미있는 이거는 약간 저의 일화인데 그 저희 남편이 잘 몰라요. 이런 음식 같은 거를. 근데 그냥 맨날 의도 먹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둘째를 낳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쑥이 되게 좋다. 여성들한테 애 낳고 나서 이렇게 찜질하기에 되게 좋다 해서 쑥을 많이 좀 사오라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가지고 세상에 쑥갓을 한 5점이 사왔는데 쑥이랑 쑥갓을 구분 못해갖고 제가 그거 한 3일 쑥갓이 더 사기 좋죠. 사기 아주 좋죠. 편하잖아요. 그리고 쑥갓도 사실 허브도 맞습니다. 이것도 약간 다른 거지만. 쑥갓하고 쑥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완전 다르죠. 예. 제가 이제 쑥 대신 쑥갓을 먹어 채우느라고 굉장히 애를 쓴 기간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정말 재밌네요. 이건 좀 남성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쑥이랑 쑥갓이. 근데 지금 이렇게 약용식물이나 허브를 요즘에 예전에는 뭐 하나씩 2개씩 수입해서 주로들 이제 많이 쓰시다가 그쵸. 마른 걸 뭐 드라이한 걸. 그렇죠. 요즘에는 뭐 많더라고요. 너무 많죠. 근데 허브라는 단어를 예. 들으신 지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다 향신채라고 쓰는 것들. 근데 향신채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쑥이나 깻잎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고수라든지 뭐 방아잎 이런 것들 좀 사람들이 이렇게 호불호가 있는 향이 너무 강해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향신채인데 이 허브라는 단어는 사실 서양 요리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같이 유행을 탄 단어예요. 원래 우리나라에는 그런 단어가 없지만 향신채란 단어를 썼지만 같은 급의 허브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고요. 현재 허브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질, 뭐 딜, 애플민트, 뭐 이런 식으로 로즈마리, 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서양의 약용 식물들을 허브라고 좀 부르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게 앞서 약용 식물이면서 그 쓰임새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깜짝 놀랐거든요. 뭐 어떤 거는 잘 때 뭐 옆에 두면 좋고 뭐 이러니까 어떤 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 효능은 사실 이 자리에서는 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지만 너무 많아요. 이게 또 만 가지 진짜. 이게 근데 또 밝히기 나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요리사 입장에서 제가 체득하고 그리고 제가 잘 쓰는 것들 위주로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요즘에 캠핑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애플민트를 꼭 지참하세요. 왜요? 애플민트가 모기를 쫓아요. 되게 신기하게도 이게 요리에 들어가면 굉장히 화사하고 좋은 향기를 내면서 박하향 같은 그렇죠. 쿨링하는 그런 느낌이 주는 청량감을 주는 그런 허브이기도 하지만 이런 향기 때문에 약간 모기들이나 아니면 벌레들이 접근을 못해서 텐트 근처에다가 이렇게 듬성듬성 손으로 이렇게 탁 친 다음에 듬성듬성 뿌려 놓으면은 이렇게 텐트 안으로 이렇게 이상한 벌레들이 들어오거나 모기가 들어오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어서 천연 기피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아주 좋고요. 모기풀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요새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먹을 수 있으면서 여차 싶으면 이렇게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허브가 또 애플민트다. 너무 좋아요. 네.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요. 안정을 주는 그런 효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심신의 안정. 예, 오일로 많이. 그래서 네, 로즈마리 오일도 있고 로즈마리를 살짝 태워서 요리할 때 같이 사용을 하면은 고기 누린내를 잡기도 하지만 요 냄새 때문에 뭔가 밥 먹기 전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진 않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먹게 되나요? 근데 바베큐 식당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 로즈마리 태운 향을 식당 자체에 이렇게 피우기도 해요. 바베큐 식당 그러네요. 그래서 고기 냄새, 고기 굽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요걸 약간 상대적으로 로즈마리 향으로 조금 안정적이면서 되게 좋은 그런 분위기를. 고기에 어떻게 보면 또 잡내 같은 것을 잡아주는 거군요. 제거해주죠. 오일이랑 만나면 또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죠. 그리고 또 딜 같은 경우에는 딜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딜은요. 어떻게 생겼나요? 굉장히 얇은 이파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딜은 사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는 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우리가 못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적으로 납니까? 나는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씨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퍼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뭔가 손가락 되게 되게 이걸 뭐라고 머리카락 그게 이렇게 여러 개 달려있는데 가늘다란 게. 네, 근데 이게 먹으면은 굉장히 화사하고 민트같이 그런 화한 느낌을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달아요. 네, 그래서 요 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름기 많은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딜을 쓰면은 굉장히 생선 좋고요. 요리하실 때. 생선 요리할 때 딜을 생으로 이거는 이제 익힌다기보다는 생으로 같이 쓰면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에 그러면 어떤 건 생으로 어떤 거는 말린 거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구분해서 쓰라는 걸까 이것도 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는 말린 거하고 생하고 구분 방법이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생으로 쓰다가 남으면 말리세요. 이렇게 해서 말린 다음에도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말린 다음에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식감이 생겨요. 이게 생으로 있을 때는 보드랍고 그냥 풀 같은 연한 그런 풀인데 말린 다음에는 약간 까끌한 식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엔 차로 마신다거나 수분이 많은 것들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좋은 거예요. 그렇군요. 말린 거하고 생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지만 사실 말리고 나서는 향은 더 증대가 되고요. 그렇죠. 오래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대신에 약간 식감이 생긴다. 요 차이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또 차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민트라든지 딜이라든지 로즈마리 마찬가지고요. 막 쓰시다가 이거 남았다 싶으면은 냉장고에 썩혀 버리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말리세요. 그냥 집안에다가 놔두시면 돼요. 이걸 뭉쳐놓지만 않으시면 곰팡이 안 생겨요.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펼쳐서 말려놓으면은 그냥 그대로 잘 말라요. 그러면은 그 향이 또 공기 중에 퍼져서 너무 자연스럽게 뭐 가습이나 방향 기능도 되고 이 상태에서 말린 걸 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서 드시면 그게 또 차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렇군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너무 가루냐 생이냐 이거는 너무 따질 건 없네요. 오래 두고 쓰시려면 말려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요즘 이제 여름 지금 날씨가 낮에 뭐 엄청 덥잖아요. 30도 넘어서고 이럴 때 이제 허브가 아무래도 조금 더 앞서 약용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여름철 요리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생으로 드시는 거에다가 이 허브를 조금 이렇게 손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 탁 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손으로 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손바닥에다 허브를 얹으시고 박수를 치세요. 그냥 허브를 누르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그 충격을 받아서 허브가 조금 으깨지겠죠. 그치? 많이 으깨지진 않지만 몸 안에 있는 성분들을 밖으로 확 내놔요. 그게 이제 향기로 표출이 되기도 하고 수분이 살짝 나오는 건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다가 살짝 탁탁탁탁 치면 그렇게 하면 그 성분들이 이제 겉에 붙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요. 여름에 허브를 제일 잘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생고기라든지 생선을 집에 사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허브를 그 고기나 생선 위에 붙이세요. 얹어놔요. 얹어놓으라고요? 얹어놓고 그 위에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놓으시면은 허브 오일 막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향이 거기에 들어간 오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브가 곰을 인간으로 바꾸기도 하는 굉장한 효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항균 작용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허브 오일로 이렇게 코팅을 해놓으면은 냉장고 안에서 조금 더 균에 강한 그런 고기 생선
생선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두었다가 먹어야 된다. 혹은 이걸 실온해서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얼리긴 좀 힘들다. 그럴 맞아요. 때는 허브하고 오이를 같이 사용해서 드시면 조금 좋습니다. 조금 만약에 내놔야 된다. 그렇죠. 예, 아니면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럴 그쵸. 때는 허브랑 같이. 네. 이게 또 보존성이. 보존적인 네. 효과가 또 있는 보존성이 거군요. 조금 강해지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건 요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맛있는 요리를 좀 해달라니까요. 요리를 해달라고요. 네. 허브로 네. 아까 깻잎 우리가 진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 깻잎을 갈아서 소스를 드시면 되게 좋은데 깻잎을. 네, 허브가 그러니까 깻잎이 약간 잘 시들어요. 냉장고 안에 뭉쳐놓으면 밑에 거는 갈색이 금방 돼요. 검정으로 이렇게 막 변하죠. 네. 그렇게 되기 바로 직전에 네. 이거 어떡하지? 깻잎 20장 어떻게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꼬다리 따시고 네. 그걸 이렇게 다지신 다음에 걔를 그냥 민자 후라이팬에다가 슬쩍 볶으세요. 그걸 볶을 때 불이 너무 세면은 타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불이 약해도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불로 해갖고 슬쩍 볶으시다가 그 올리브 오일을 3방울 띡띡띡 이렇게 되게 조금 되게 조금 넣으시면서 계속 볶으세요. 이게 언제까지 볶냐? 얘네가 보슬보슬해질 때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다진 10분. 게 아주 그냥 그 안에서 다 익어서 보슬보슬해질 때까지. 이 상태로 놔두시면요. 이걸로 나중에 김밥 쌀 때 밥을 버무리면은 밥에서도 향. 이게 그렇게 이렇게 먹으라는 말려서 거죠? 써보세요 한번 여러분. 네. 어떻게 쓰라는 거 얘기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저희 나중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알려주세요. 네. 건강한 식탁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월요일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